네, 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 제1아파트의 경매물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권리 분석 수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입찰 가능한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수되는 권리가 낙찰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관계라면 그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찰을 해서는 안 되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 이 물건이 안전하고 낙찰 이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이후에 경제적인 타당성, 가치 분석, 예상 낙찰가, 적정 입찰가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에 맞게끔 첫 번째는 권리 분석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낙찰 받게 되면 시세보다 매매했을 때보다 싸게 싼 금액, 그 금액 예를 들어 3천만 원 싸게 사게 되면 그 금액의 1%는 3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의 1%를 우리 이웃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한테 기부한다. 기부 방식은 주민센터 전화해서 불우이웃 담당자 바꿔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가르쳐 줍니다. 아주 쉽게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이 100%가 이웃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게 된 돈을 이웃들과 조금 1%입니다. 나눠 가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얻는 기쁨, 그런 걸 같이 느끼면서 경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산동 침산 제1아파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상세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여러 차례 많이 봤지만 저희 좌측에는 어떤 물건의 종류나 면적,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 권리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우측은 이 물건의 가치, 감정가, 최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접수는 2018년 2월 23일에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 물건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출입구, 현관, 여기 현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호별 배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남향입니다. 남쪽이 남향, 여기가 북향. 그렇다면 이 집은 거의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기일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8일 날 입찰을 진행했고 유찰됐습니다. 다음 기일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날 30% 저감된 최저가 1억 500만 원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상세 내역,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요약본은 제가 만들어 온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침산동 침산 제1아파트 등기부 요약본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진행되어 왔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낙찰 이후에 점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가 될 거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입찰가를 결정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2년 2월 28일 소유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의 소유였고 그분이 망자가 되면서 상속을 받아서 현재의 소유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형제든 상속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 한 사람한테 재산을 전부 넘겨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015년 9월 11일 달구벌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 1억 1,050만 원. 이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겁니다. 이 권리 이후에 모든 밑에 권리는 말소됩니다. 전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았고 이런 여기까지 권리 관계를 보시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집들이 약간의 대출은 받고 아파트를 사고 가족끼리 거주를 하고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의 권리 관계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나 3년 뒤에 신한카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카드 회사에서 550만 원.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소유자의 세대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 카드 값이 갚지 못해서 이게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될 정도까지 오면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한카드에서 바로 경매에 넣습니다. 본업미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 뒤에 2달 뒤에 달구벌 신협에서 또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은행 이자까지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경매 이후에도 가압류 아주 캐피탈 회사에서 670. 자, 이 등기부등본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유자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거주하고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그 사람을 명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매각 물권 명세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순선이라는 임차인이 되어 있는 걸로 있고요. 전입일은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그 외 다른 기타 여기 보시면 서순선 임대차 관계 불분명 현황조사서와 그리고 권리신고를 통해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 10일이라는 게 인수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입 자체가 2016년 10월 10일입니다. 16년 10월 11일, 10월 10일, 2015년 9월 11일 달구벌 신협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이후, 1년 이상 이후에 있는, 즉 낙찰받으면 이 세입자의 전입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되지 않습니다. 전부 명도 대상자일 뿐이죠. 그리고 근저당 이후에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전부 다 말소되고 등기부등본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거주를 하고 있든 주인이 거주를 하든 임차인이 만약에 이 전입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온 전입한 그리고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이라 가정해도 그렇다 해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없습니다. 없었고 관리비는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가와 명도에 명도 내보내는 거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많이 연체했다면 내보내는데 쉽지도 않겠죠. 관리비 협상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지 납부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뭐 정당한 신고된 뭐 그런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자는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한 서순선 세대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명도개혁은 전입되어 있는 서순선 세대, 그리고 임대차 관계는 불분명한데 대항력은 없으니까 점유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상기간은 완전한 명도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강제집행 비용은 25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이사 합의를 한다면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에 하게 되는 게 뭐 일반 상식적인 그 행동이겠죠. 강제집행하면 250 정도면 되는데 이사비를 500 준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문자 간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도와주고 또 서로 간에 다른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과정에 좀 더 많은 이사비가 갈 수는 있겠죠. 그냥 굉장히 특이한 경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이하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명도소송은 가능성은 거의 낮습니다. 다만 제3자 점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세대가 전입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느 정도 이 물건이 가치가 있고 거래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며 그 금액에 합당한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